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성장계획가 이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투자를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분명히 망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금전적인 여유가 있거나 혹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혹은 대출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부동산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수학 공식처럼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있으시고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부동산에 처음 투자를 했었는데요. 엄청 마음고생하고 정말 손에 톡톡히 보면서 판 경험이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모르는 부동산 실패담 오늘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재개발 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도 성남에 있는 태평동이란 곳이 재개발을 한다고 엄청나게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송파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클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재개발하게 되면 아파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부푼 희망 때문에 이 투자에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모았던 돈과 지금의 남편이 모았던 돈을 합해서 태평 4동에 있는 지하 1층과 그 다음에 지상 3층으로 된 주택을 그때 1억 8천에 구입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 조금 많이 오른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때 이제 가장 저한테 꽂혔던 건 뭐냐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냐,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재개발하는 거 내가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자라는 목표로 태평 4동에 주택을 구입하게 됐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6년, 7년이 지났는데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은 안 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발표가 나옵니다. 예. 재개발이 무산되니까 집값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입자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이 겨울만 되면요, 보일러가 터졌다고 연락이 오고요. 계속 누수된다고 또 전화 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곰팡이가 폈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이니 도배해달라는 연락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자꾸 나가야 할 돈은 생기고 정말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남편의 사업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재개발만 되면 내 집이 생긴다는 그 희망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이제 재개발도 무산되고 보니까 더 이상 이 집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7년차 되는 순간에 이 집을 4천만 원이나 손해보는 상황에서 이걸 팔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집 파는 날 부동산에서 엉엉 울었어요. 물론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손해보고 판 것도 억울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내가 이 악물고 버티기만 하면 내 집이 생긴다는 그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었고요. 진짜 몇 날 며칠 울었어요. 마음고생을 이루 말로 못합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저는 울면서 이 집을 팔았는데요.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은 이런 집을 헐값에 사서 리모델링을 하신대요. 전세금을 높여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월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들을 여러 채에서 집 장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울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집을 파는데 누구는 그 집을 사서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정말 저는 땅을 쳤습니다.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그리고 그때 뼈저리게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안 사실이 뭐였냐면 부동산을 눈과 귀로만 보고 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태평동에 주택을 구입할 때 제가 대학원에 함께 다니던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두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태평동에 이제 구입을 하면 경제적으로 재테크도 되고 이제 아파트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 주셨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태평동 여기 집 몇 채 사서 얼마나 지금 집값이 올라서 지금 몇 천만 원에 몇 억이나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 재개발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간 조감도 같은 것도 보여주시면서 여기도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렇게 변할 거야라는 걸 막 보여주셨어요. 예, 또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성남의 어떤 태평동에 재개발이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듣고 봤던 저였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투자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내가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 상황이었죠.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여준 대로, 이분이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이 모든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오로지 져야 하는 책임이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선별해서 보는 눈이 없었고요. 선별해서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거, 그 사람이 알려주는, 그냥 내가 부동산 공부도 하지 않고 그 사람만 믿고 덥석 투자를 한 거였죠. 정말 가슴 칠 일이었습니다. 눈과 귀로만 보면 욕심이 가득하게 돼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설명회라든지 경매 과정 수업을 들으러 가면요, 그 수업을 듣는 순간 내가 여기서 뭔가 투자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욕심이 차게 되면요, 올바른 선택할 수 없고요, 리스크를 보지 못합니다. 눈뜬 장님이 되는 거죠. 지식이 생기면 욕심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부동산 공부부터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해서 만약 실패를 보더라도 내가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투자할 때도 그 부분들이 경험이 되어서 올바른 투자를 하게 되고 올바른 눈과 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큰돈 주고 배워서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공부하셔서 제대로 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 투자하는 지역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상권은 어느 쪽이 좋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투자하는 곳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알아보고 또 알아봐야 한다는 거 꼭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싸게 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 이런 이야기 많은데요. 내가 투자하려는 그 지역에 지하철역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또한 마트, 병원, 학교, 그리고 공원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발품 팔아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지하철도요, 그냥 지하철에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지하철을 타보고 내렸는데 몇 번 출구로 나가는지, 사람들이 어느 출구로 많이 나가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직접 나와서 어느 경로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직접 걸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발품을 팔아서 직접 내가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해봐야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부동산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와 저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10군데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A라고 하는 곳, 이분이 A라고 하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들을 다 제가 들어서 직접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차후에 이 지역을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의견들을 내가 확인하고 나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동사무소나 구청 도시개발과를 가면요, 이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아실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발로 직접 경험하는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된 정보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집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보기 전에는 이 집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려면 내가 알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제대로 알고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제대로 파악해서 그곳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실패로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금전적으로 손해도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경험들로 인해서 다음번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되고 내가 발품을 팔아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친정 가족들에게도 풀지 않았던 부동산 실패담을 펼쳐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실패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된 투자하시면서 행복한 부동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기본을 갖추고 나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잘 알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